자, 일단 유로파리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엘프스보리. 자, 일단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라이, 야코,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무슬레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일단 뭐 주전 키퍼가 이제 좀 결장 중인 그런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정팀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이 들어봤네요. 자, 일단 이제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는 스웨덴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좀 기록하며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근래 들어서 가장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좀 지난 시즌의 엘프스보리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,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리그 7위로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성적이 좀 저조하고, 최근 뭐 이제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리우스와 뭐 해켄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 또한 좀 좋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도 2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뭐 기록하면서 좀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엘프스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, 자, 이 경기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이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. 그리고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좀 이제 기동성이나 공격 전개가 좀 좋으면서 이제 그쪽 패턴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잘 살려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. 그리고 현재 뭐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좀 이제 영입을 한 이제 오시멘을 좀 비롯해 이제 이카르티,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좋은 공격수들이 좀 많은 그런 갈라타사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 좀 양 팀의 좀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큰 편이다,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쪽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엘프스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에서 이제 뭐 알크마르와 로마 상대로 모두 점유율에서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이번 뭐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도 점유율 면에서는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전 경기들처럼 좀 수비 후 좀 역습을 통해 좀 공격을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일단 뭐 양 팀의 좀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뭐 흐름, 경기력 등 전부 지금 뭐 갈라타사라이가 우세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갈라타사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갈라타사라이 사이드 쪽 보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1엔디 기준은 내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.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. 모두 엘프스보리도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뭐 충분히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좀 저력이 있는 팀이고,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지금 주전 키퍼인 무슬레라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후방이 좀 더 뭐 불안정할 수 있다, 네,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오버까지도 같이 본다,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자, 아무튼 요 경기 좀 마무리가 되었고, 그 다음에 브라가 대 보데글리트. 자, 브라가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보데글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, 미드필더 1명, 지금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특히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캐스퍼그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좀 전력이 특히 더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쪽 보데글림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. 자, 일단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성적 또한 홈이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일단 뭐 홈에서는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지만, 원정에서는 수비가 다소 좀 안 좋다 보니 이제 후방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브라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. 네. 자, 다만 이제 뭐 브라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가 원정양이 좀 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그런 좀 브라가는 이제 경기력에서의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브라가뿐만 아니라 보데글린트 역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편이고,
특히 득점력에서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원정에서의 그런 보데글림트의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 뭐 최근 좀 보데글림트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홈에서는 뭐 거의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만들 정도로 득점력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 득점 기회 창출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무득점 경기도 이제 많을 정도로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원정에서의 그런 보데글림트의 좀 득점력은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.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브라가가 홈에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. 그리고 지금 원정 뭐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비중이 좀 높다 보니 이제 홈에 비해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이번 경기에서도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홈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비 밸런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원에서의 좀 장악력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좀 보데글림트가 일선으로 볼 배급을 하기가 이제 힘들 수 있다고 봐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보데글림트가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휘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네. 자, 만약에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홈과 좀 원정이 좀 바뀌었다고 하면은 뭐 보데글림트가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데글림트가 원정이다 보니까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좀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좀 영향이 크다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 브라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라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. 분석을 해봤을 때 브라가 승. 자, 그리고 2.5 기준은 요거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경기가 뭐 확 오바로 좀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도 많이 애매한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이제 유로파 리그 두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첫 번째 아탈란타 대 셀틱. 자,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미드필더 1명,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네요. 자,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좀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아탈란타가 이제 직전 경기 베네치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중에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견고한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공수 밸런스도 좋은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셀틱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근래 좀 챔스에서 돌문 상대로 7대1 대패를 당하며 좀 체급차로 인해 좀 무기력하게 좀 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문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한 이후에도 뭐 여전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는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 좀 페이스가 떨어진 감이 좀 있어 보여요. 네. 확실히 이제 뭐 돌문 상대로 이제 좀 대패하기 전에는 뭐 매 경기 다 이기면서도 뭐 이제 계속해서 좀 대승을 거둘 정도로 뭐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이제 좀 최고점을 좀 찍었었는데 이제 뭐 돌문 상대로 이제 진 이후에는 다소 좀 경기를 좀 이기는 것도 좀 힘겹게 이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흔들리는 모습도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경기를 좀 기점으로 이제 많이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. 네, 그쵸. 그리고 뭐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고 뭐 전치성도 좋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자, 다만 그래도 지금 뭐 셀틱에 비해 뭐 아탈란타의 좀 전력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공수 밸런스 또한 더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홈에서 좀 아탈란타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이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셀틱이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며 좀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약간 좀 아탈란타가 쉽게 좀 공략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.
자,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뭐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. 아무튼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탈란타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. 자, 그리고 요거는 네 2.5가 아니라 3.5다 보니까 3.5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좀 아탈란타의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3.5는 좀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탈란타 승에 3.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챔스에서 가장 좀 메인 매치라고 볼 수가 있죠.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. 자,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키퍼인 지금 테오 슈테겐을 좀 포함, 프란 토레스 그리고 베르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비와 이제 프랭키 더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들에서 잠깐 이제 교체 출전을 하면서 이제 복귀전을 좀 치렀습니다. 다만 뭐 아직까지 몸 상태가 좀 완전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출전한다고 하면은 뭐 교체로 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블로비치 그리고 사샤 부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A매치 휴식기 이후에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이제 좀 3연승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기는 경기가 없어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 뭐 최근 좀 슈투트 상대로 후반에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4대0 대승을 거둬 이제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일단 뭐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좀 흐름을 좀 살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각각 지금 뭐 라리가와 이제 분데스리그에서 저 1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일단 뭐 이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뭐 템포가 좀 빠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. 네,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르게 좀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뭐 측면 중앙 가릴 거 없이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양 팀이 너무 좀 소극적으로만 플레이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득점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약간 좀 두 팀의 지금 공격 흐름 또한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난타전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현재 뭐 일단 두 팀의 좀 공격을 좀 고려했을 때 어느 한쪽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간다고 해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고, 그리고 선취골이 나온 이후에는 더더욱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은 좀 난타전 양상으로까지 좀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는 해둬야 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좀 미넨이 원정에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분명 이제 바르셀로나가 더 유리한 요소가 이제 많을 수는 있지만,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이제 미넨에 비해 뭐 바르셀로나가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우세하다고 좀 볼만한 좀 부분은 좀 없어 보여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이제 오히려 이제 20년대 들어서 뭐 미넨이 바르샤 상대로 이제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성에서는 좀 크게 좀 우세한 좀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상성적인 면까지 좀 고려하면은 좀 미넨도 뭐 충분히 좀 그런 좋은 결과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경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리고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테어 슈테켄이 이제 좀 부상으로 이제 결장을 하면서 이제 좀 페나가 이제 좀 골키퍼를 지금 뭐 맡고 있는데, 물론 뭐 이제 클린시트로 경기를 좀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테어 슈테켄이 이제 뭐 골키퍼일 때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후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게다가 이제 좀 공격이 좀 거센 그쪽 미넨이라고 하면은 글쎄요, 이 페나가 약간 좀 이번 경기에서는 뭐 좀 더 약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, 막직원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솔직히 뭐 이런 약간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크게 이상할 게 없다고 보긴 하지만, 그래도 저는 약간 좀 상성적인 면을 더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이거는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뭐 가능성 높은 선택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바이에른 미넨 프랜스 보는 경기. 네,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제 결과 상관없이 뭐 다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3.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
그래서 미넨 프랜승의 3.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대 페노르트. 자,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 한명 결장. 자,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산티아고 이메네스, 그리고 제 스탱스 등이 좀 결장 중으로 이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전력 손실이 지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. 자,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뭐 라즈 감독이 부임한 후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, 지금 뭐 리그뿐만 아니라 챔스컵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라즈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 뭐 현재까지 지금 전승을 좀 거두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기세가 매서운 그런 좀 벤피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출발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10월 들어서 어느 정도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고, 그리고 현재는 3연승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확실히 뭐 좀 최근 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페이노르트도 뭐 크게 좀 흐름적으로는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홈에서 좀 벤피카가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좀 중원이 많이 좀 막강해진 그런 좀 벤피카기 때문에 이런 좀 벤피카가 좀 페이노르트 상대로 뭐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오히려 점하면 좀 주도권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을 좀 통해서 벤피카가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약간 좀 경기다,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페노르트 역시 뭐 최근 공격 전개가 더 나아지면서 이제 득점기에 창출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벤피카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지만, 확실어버려잉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확스런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뭐 이제 페노르트도 뭐 역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그 이상으로 벤피카의 좀 공격력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만약에 뭐 화력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벤피카가 활용면에서 더 좀 앞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떤 약간 좀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가든 뭐 벤피카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뭐 현재 뭐 벤피카가 뭐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모멘텀, 뭐 경기력 등 뭐 다양한 부분에서 더 우세하기 때문에 페노르트 좀 상대로도 충분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벤피카 승 보는 경기.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2.5중 오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스파르타 프라. 자,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덕배, 뭐 로드리, 그리고 이제 카일 워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확실히 좀 덕배와 좀 로드리의 결장은 여전히 맨시티한테 좀 타격이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, 자, 반면에 뭐 이제 원정팀 프라하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골을 넣어 간신히 좀 이기면서 지금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연승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맨시티긴 하지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 좀 이기는 경기들은 비교적 좀 어렵게 이기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무승부도 종종 거두면서 이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맨시티의 좀 경기를 봤을 때 일단 뭐 슬로반 상대로 대승을 거둔 걸 좀 제외하면은 죄다 이제 1점 차 승 내지 뭐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지금 명성에 걸맞지 못한 결과를 좀 종종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좀
그런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 맨시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좀 홈이기도 하고, 그리고 프라하는 당연히 체급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경기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프라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뭐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근데 다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맨시티가 최근 쉽게 이긴 경기가 좀 거의 없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역습의 대처가 최근 잘 안 되면서 이제 실점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프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. 게다가 이제 프라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한 방이 있는 좀 팀이고, 그리고 역습 경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맨시티의 좀 수비를 좀 흔들 만한 좀 요소는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 이제 또 주중에 또 리그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무작정 좀 풀라인업으로 좀 나올 것 같다, 뭐 이렇게 좀 보기도 어렵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로테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경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. 자, 물론 뭐 이제 맨시티가 뭐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긴 하지만 이제 위의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프라 상대로 대승을 거둘지는 좀 많이 의문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핸디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라 프랜승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스파르타 프라 3프랜승으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. 안 그러면 3.5 기준으로 오버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스파르타 프라가 뭐 진다고 해도 뭐 대패까지 뭐 크게 질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은 그렇게 뭐 안 들기 때문에 이거는 3프랜스 쪽으로 접근하거나,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프라도 뭐 충분히 좀 득점을 만들 만한 그런 좀 여러 개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잘츠부르크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렙. 자, 일단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뭐 주축 선수들은 뭐 결장이 없긴 하지만 이제 서브 포워드들이 좀 몇몇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은 없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일단 이제 잘츠 같은 경우에는 뭐 매 시즌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왔지만 이번 시즌에는 기대보다는 좀 저조한 경기력을 줄곧 보이고 있고, 그리고 특히 좀 무기력하게 대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경기만 봐도 뭐 브레스트 상대로 뭐 홈에서 4대0 좀 대패를 당하거나, 그러면 이제 뭐 리그 경기에서 슈트룬그라츠 상대로 5대0 좀 대패를 좀 당할 정도로 굉장히 좀 한 번에 크게 좀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 많은 편이에요.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좀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좋다,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뭐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챔스 첫 경기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9대2 대패를 당하면서 시작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리그와 챔스 모두 결과를 내면서 좋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디나모 자그레브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물론 뭐 이제 잘츠부르크가 전력 면에서 더 앞서고, 그리고 홈 이점도 이제 있을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좀 잘츠부르크의 흐름이나 경기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제 아무리 뭐 홈이라고 해도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게다가 뭐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도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디나모 자그레브한테 좀 좋은 득점 기회도 종종 좀 허용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뭐 이 경기가 확실히 뭐 좀 잘츠부르크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매치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1.6대 뭐 잘츠부르크 승을 좀 가져가기는 좀 메리트가 뭐 크게 없고, 뭐 오히려 뭐 요거는 뭐 디나모 자그레브가 뭐 잘츠부르크를 잡아먹는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여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디나모 자그레브 프렌스 내지 2.5 기준 오바. 네,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. 자, 일단 뭐 랍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미드필더인 자이발트와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이제 라운딩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렇죠? 자, 일단 뭐 기존 결장자인 뭐 슐라거에 이어 이제 중원에서 영향력이 큰 이제 자이발트까지 결정하게 된 거는 이제 라이프치히한테 있어 좀 중원에서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,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알리송 그리고 조타 그리고 키에사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 들어갔네요. 자, 일단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는 3연승 중으로 살아난 모습을 좀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와 좀 대비되게 이제 챔스에서는 뭐 전패 중으로 좀처럼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최근 좀 챔스 경기에서는 한 명 퇴장당한 유벤투스 상대로 되려 좀 두 골을 먹히며 좀 역전패를 좀 당했을 정도로 확실히 좀 챔스에서의 좀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편이다. 네,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7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, 그리고 최근 좀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번 시즌 뭐 원정에서는 좀 전승 중으로 오히려 지금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일단 뭐 이 정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양 팀 다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. 다만 이제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이발트와 같이 좀 주축 미드필더가 지금 뭐 추가로 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중원 전력이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리버풀 상대로 중원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쵸? 자,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리버풀이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쵸? 자, 그리고 현재 뭐 리버풀이 라이프치히에 비해 뭐 중원뿐만 아니라 뭐 공격 전개나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도 더 좀 나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이점을 앞세워 더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이라고 해도 리버풀이 좀 중원 싸움 및 이제 뭐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앞세워서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리버풀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좀 매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리버풀 승 보는 경기. 자,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. 네,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. 리버풀 승에 3.5 기준 언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좀 몇 개 더 살펴보면, 자, 일단은 뭐 꼬마 대 릴 경기. 자, 요것도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꼬마가 뭐 이길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뭐 꼬마의 지금 뭐 승 배당은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없고, 그리고 뭐 릴 상대로 뭐 좀 대승을 좀 거둘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도 많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꼬마 승을 보긴 보되 고배당으로 햄무까지도 가져가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내지 햄무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, 자, 그리고 이제 챔피언십 두 경기, 그중 첫 번째 뭐 루턴 타운 대 썬더랜드. 네,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썬더랜드 프랜스 내지 어느 본다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,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미드즈보러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. 자, 이 경기 역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 역시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, 네,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
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